자 여러분, 이스타TV와 함께하는 카멜에서 실속형 멀티 스탠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LS1S 제품이고요. 요즘에 휴대폰, 태블릿을 동시에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여러 가지 멀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태블릿 그리고 휴대폰 거치를 동시에 보관을 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너비 조정되고요. 최대 42mm 이 두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제품마다 두께나 이런 게 좀 다르잖아. 그걸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이 심플해요. 이게 디자인 좀 너무 막 복잡하고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촌발 날리거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기 편하지 않게. 네. 네. 자, 그다음에 이런 거 스탠드에 중요한 게 견고함인데 견고함까지 갖췄다. 견고하긴 해, 진짜. 네. 빡빡해. 네, 빡빡해. 이렇게 거쳐야 되고. 네, 소재도 이 소재기 때문에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이런 게 미끄럼 탁 하면 이거 상처 나거든요. 미끄럼 방지 패드까지 부착이 돼 있어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거 네. 색색이 움직이네. 네, 되게 견고합니다. 네. 자, 견고하게 편안하게 축구도 보시고 업무도 보실 수 있는 LS1S 실속형 멀티 스탠드입니다. 자, 이 네이마르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본격적으로 뭔가 이적설이 막 그 연기가 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인터뷰의 뉘앙스가 조금 묘해요. 그렇죠. 그리고 딱 그 무렵에 한 기자가 이 선수에 대해서 파리가 무조건 잔류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뉘앙스를 지금 약간 좀 풍기겠죠. 그러니까 나간다는 아닙니다. 음. 근데 꼭 잔류하느냐에 대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그렇죠. 즉 뭐 이거를 약간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건너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면 너네 얘기는 니네들이 수긍할 만한 오퍼를 넣는다면 네이마르가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마르가 풀린다고? 그러면 어느 팀에 네이마르가 갔을 때 시너지가 나올까? 또 네이마르를 영입할 만한 팀은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인터뷰를 가지고 생각을 좀 확장을 시켜보는 건데 네. 이걸 가지고 네이마르가 나간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편적인 인터뷰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까지의 영입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액이 아니라면 네. 이 네이마르가 쉽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도 변수가 되죠. 근데 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좀 나왔느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회장인 나세르 알켈라이프 회장이죠. 네이마르가 다음 프로젝트의 일부냐는 질문을 듣고 이런 주제에 대한 얘기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 어떤 선수는 오고 어떤 선수는 팀을 떠난다. 이는 지극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작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알켈라이피가 때에 따라서는 그 워딩이 굉장히 셉니다. 네. 이게 본인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아니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이런 뭐 은바페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 뭐 은바페가 뭐 남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은바페는 남는다. 아니면 우리 선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무조건 지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네이마르가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전이었다면 네이마르는 우리 선수다. 그쵸. 네이마르는 무조건 우리 파리 생제르맹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선수는 나오고 어떤 선수는 나가는 게 뭐 그런 일이다. 네. 근데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야기가 어렵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네이마르가 남느냐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거거든. 이 얘기가 왜 지금 해외에서도 SNS상에서 파장을 일으켰냐면 대부분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같은 질문을 은바페와 관련해서 했다면 그러면 과연 알켈라이페 나세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냐. 우리 프로젝트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은바페로 상상을 했을 때랑 지금 네이마르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나세르 알켈라이페 회장의 어떤 얘기가 어쩌면 네이마르가 무조건 잔류를 시켜야 될 1순위 자원은 아니라는 걸 암시한 내용이 아니냐. 네, 그런 지금 언급들이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사실 계약을 세게 박아가지고 재계약을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작년 5월에 2025년까지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간다 그래도 이미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이 판매에 있어서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그렇죠. 다른 팀들보다 올라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 자체가 어쨌든 이런 뉘앙스를 과거의 네이마르에 대한 언급을 했었을 때 인터뷰와 지금의 인터뷰 내용이 약간 다르기 느낌이 때문에 다르다. 뭐 이거는 나세르 알켈라이페 회장이 네이마르 떠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지. 이 인터뷰가 지금 상당히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막 있다. 얘기들이 나오죠 원래. 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팀 핵심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음바페가 최우선 자원이고 네이마르가 약간 밀린 거 아니냐 이 정도의 해석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음바페는 이번에 이제 극적인 잔류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 역학 관계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분명히 핵심적인 자원이 된 게 아니 탑에 있는 자원이 된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있죠. 둘의 나이 차이가 6살입니다. 음바페가 98년생이고 네이마르가 92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92년생의 선수는 이제는 그러니까 팀의 중심이면서도 차기 이 대권 주자에게 뭔가를 넘기는 어떤 타이밍이라고 봐요. 우리가 손흥민 케인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 선수들이 앞으로 10년을 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앞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3, 4년 정도로 본단 말이야. 근데 파리는 네이마르라는 핵심적인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바페라는 앞으로 10년 이상을 뛸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자원을 이번에 극적으로 잡았어. 그러면 이전까지는 네이마르가 핵심이었다면 이게 음바페 쪽으로 간다라는 어떤 그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꽤 유력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내용이 아닌가. 네. 그게 나스르 알클리프 회장의 어떤 인터뷰의 의미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뭔가 상황이 묘하게 산티아오나에서 속보를 띄웠습니다. 이게 하필 좀 타이밍이 여기에 딱 맞으니까 괜히 더 뭔가 얘기가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여름 네이마르를 떠나보낼 수 있다. 만족스러운 제안이 온다면 그들은 이적을 막지 않을 것이다. 자,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제안이 오지 않는다면 안 판다. 맞아요. 이거를 얘기하면 돼요. 파리 기준의 만족스러운 제안이라면 특히 거액이다, 네이마르와 관련된 거액.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거액이고. 왜냐면 네이마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다른 상업적인 수익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산티아오나발의 또 다른 속보들. 그러니까 여기는 산티아오나의 어떤 그 정보를 토대로 네. 다른 트위터 계정들에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이게 파리 관련 업로드 그 트위터 계정도 있고 프랑스 축구 관련 트위터. 뭐 역시 뭐 이것도 축구 관련한 어떤 소식을 다루는 언론과 같은 매체겠죠. 네. 여기서 계속 이 산티아오나를 인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뿌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정보는 이겁니다. 보드진과 캠퍼스 새 디렉터가 이적에 동의했다. 이적료도 책정했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이 산티아오나발 정보에 따르면 네이마르 판매에 열려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내가 네이마르를 데리고 있는 어떤 구단의 구단주야. 네. 그러면 그거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생각보다 성실한.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네. 아주 성실한 선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많이 느꼈고요. 축구적으로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예요. 근데 팬서비스 딱 잘하고. 하나 상업적인 가치도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 이슈. 그러니까 이 네. 뛴 시간을 보죠. 파리 생제르맹 뛴 시간을 보면 생각보다 적은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2017-18 시즌부터 뛰었죠. 그동안 쭉 파리에서 뛰는 동안 풀타임으로 시즌을 뛴 적이 없어요. 항상 부상이 이 선수의 발목을 잡았고 그쵸. 리그왕이 워낙 네이마르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어떤 그 견제를 하기 때문에 예. 때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이 나와요. 네이마르 입장에서도 가혹하죠. 그쵸. 정말 좀 부상에 안 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것도 맞습니다만 조직에다 들어오고 그러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네이마르 본인의 내구성 또한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92년생에 부상이 잦아지고 있는 스타성이 있는 선수를 만약에 매각을 해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재야 돼. 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정도라고 봅니다. 그걸 아마 파리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대한 사실이라면. 해석이에요. 네.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네이마르를 판매를 해야 된다면 지금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아주 네. 사업적인 마인드인 거죠. 이게 모두 다 사실이라는 네. 그 전제하에. 왜냐면 이 이후부터는 네. 나이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때문에 이적료 받을 수 있는 이적료 수익은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적료가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네이마르를 살 수 있는 팀은 어디가 있을까? 사려고 하는 팀은 어디가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변수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이마르 본인의 의사는 지금 밝혀진 바가 없어요. 알 수 없죠. 제 생각엔 그래도 자유 쪽의 나도 가능성이 그래요. 조금 더 클 거라고 봐요. 어쨌든 파리라는 팀에 대해서 여전히 본인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지난 시즌 말미에 또 골을 넣어서 제 기억이 맞으면은 100번째 골을 넣었어요. 파리 소속으로. 그래서 네이마르가 후반기 때 결정력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또 우리나라하고의 경기 뭐 6월 A매치에서도 많이 좀 드러난 부분이긴 한데 경기력과 결정력이 올라올 때 네이마르의 표정을 보면 아직도 밝아요. 파리를 위해서 여전한 애정과 네. 이 뛰는 어떤 의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주급. 굉장히 비싼 아주 높은 주급이죠. 솔직히 파리가 아닌 이상 과연 네이마르가 원하는 만큼의 주급을 지불할 수 있는 구단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파리가
부를 높은 이적료도 맞춰야 되고 네이마르가 부를 높은 주급 조건도 맞춰야 됩니다. 네이마르 본인이 주급을 삭감을 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나와야 그나마 다른 팀들의 가능성이 열릴 텐데 그럴 가능성은 역시 쉽지 않죠. 적어요. 네. 네, 삭감할 바에 남겠다. 네. 차라리 이런 마인드를 네이마르는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연봉 삭감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베테랑급으로 넘어가는 단계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노장 선수 이건 아유, 아니거든. 경기 뛸 때 보면 여전히 잘해요. 네. 네이마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구성 우려. 이거는 이제 사려는 팀들 입장에서의 마이너스 네. 요소라고 봐야 되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프리타임 시즌이 없고 어쨌든 이적 시장으로 선수를 내놓았을 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나이 92년생. 이것도 당연히 사려는 팀 입장에서는 뭔가 변수로 작용이 될 만한 포인트고요. 네 번째, 결국 제한할 팀이 있을까인데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네. 네이마르를 살 수 있는 팀이 지금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또 정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사려는 팀도 왠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의 어떤 얘기는 네이마르에게 조금 더 잘하자. 약간 이런 뉘앙스로의 어떤 해석을 오히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나간다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네이마르 은바페가 일단 1순위가 됐으니 네. 네이마르도 조금 더 올라와서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기 진작의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좀 됐어요. 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아까 위에 얘기했었던 그런 기사가 진실인지 아니면 지금 이 얘기를 해석해 보더라도 그거 아니야. 적절한 오퍼가 있다면 이지 그렇다고 이 선수를 어떻게든 네이마르를 내보내야 된다의 느낌은 아니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거를 뭐 재미삼아 만약에 네이마르가 나온다면이라는 얘기를 조금 뒤에 지금 바로 하겠지만 네. 이적할 가능성은 전 지극히 떨어진다. 맞아요. 그리고 이적을 위해 달려들 팀도 지금 시기엔 네. 없다고 왜냐면 봅니다. 엄청나게 부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네이마르를 하더라도 물론 이적 시장은 혹시라는 생각이 맞아. 또 있기 때문에 이후의 정보들은 좀 빨리 할 필요가 이적 있겠죠. 시장에는 무슨 일이든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왜냐면 뭐 네이마르가 어쨌든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또 남겨주면 게임에서라도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상상도 해보기 마련입니다. 가상 라인업을 구성해봤어요. 네. 네이마르와 어울리는 팀은 어디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봤는데 프리미어리그 6팀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맨시티, 홀란드, 네이마르, 그리고 중미 2명, 베실바, 덕배, 마레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 맨시티가 약간 4-2-3-1가 그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러면 덕배, 공미, 마레즈 오른쪽, 네이마르 왼쪽에 홀란드. 존나 세네요. 말도 안 되죠. 예, 일단. 존나 세네요. 예, 네이마르가 일단 덕배와 같이 뛴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패스를 받아먹는 선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사실이죠. 그리고 리버풀 디아스, 네이마르, 살라를 예상했어요. 네이마르를 이러면 가짜 9번으로 예상하는 네. 거고 누니스는 일단 적응을 한 다음에 이제 공격 조합에 참여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겠죠. 네이마르가 브라질 대표팀에서 요즘에 가짜 9번으로 뛰더라고요. 맞아요. 잘해서 잘해요. 충분히 이 선수는 공미, 가짜 9번, 왼쪽 윙 다 가능하다는 점은 어떤 공격 조합을 우리가 구상하건 간에 좀 메리트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첼시, 네이마르, 하베르츠, 마운트. 무게감이 달라지죠. 완전 달라지죠. 또 여기에 지금 뭐 스털링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 선에 있어서의 고민은 네이마르가 들어온다면 그렇지. 완전 다르죠. 듯한 느낌. 무게감이 다르지. 내구성과 별개로 의외로 네이마르 파리 경기 보면 수비가담 되게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해. 예. 예. 공격에서의 그 어떤 그 드리블과 키패스, 연계 다 훌륭하게 하는 네. 우리가 아는 네이마르의 기량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토트넘 손흥민, 케인의 공미로 그러면 네이마르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쩐다. 예, 3-4-1-2 써서. 그냥 뭐 이건 사실 뭐 이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예. 뭔가 와 이거잖아. 그냥 봤을 네이마르 때 손흥민 92년 와 이게 돼?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어. 그리고 워낙 둘이 또 이번에 친하게 네. 됐고 인스타 마파의 사이입니다. 자 아스날 마르티넬리, 네이마르, 사카. 앞에 예, 이것도 가짜 9번. 좋죠. 행복한 상상이죠. 네. 예, 마르티넬리랑 사카가 엄청 살아날 것 같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이마르, 호날두, 산초. 야 이런 네이마르, 메시도 참 가슴을 뛰게 했지만 네. 네이마르, 호날두. 호날두. 와 이것 또한 대단한 공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건 4-4-2로 예상을 해봤어요. 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네이마르, 벤제마 아니면 바이베레드 혹은 호드리고. 뭐 네이마르, 벤제마 투톱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럼 식으로. 브라질리언 3인방도 돼. 그렇죠. 비니시우스, 네이마르, 호드리고. 예. 이 또한 아주 굉장한 예. 조합이 아닌가 싶고 바르셀로나는 이제 바르셀로나 리턴. 리턴이죠. 네. 네이마르, 오바메양, 페란. 예. 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보강이 되느냐에 네,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떤 순서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일단 이렇게 좀 베이스 깔아봤고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는 이선에 대한 고민을 못 해결할 수 있어요. 네이마르,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이적이 된 마네. 네, 이렇게 3톱. 어느 팀에 가도 전력으로는 훌륭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선수에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변수들은 감당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저는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네. 다만 얘기가 나왔다는 맞아요. 거. 네. 어쨌든 그 정도. 네이마르 파리 선수다. 네.